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국민의당 당사가 있는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이 오늘로 이제 31일 남았는데요. 불과 4주 남았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지지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정말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떴다가 졌다가 했던 수많은 대선 주자들을 저희가 네.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 대선 주자들에게도 나름의 공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남희 채널A 정치부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갤럽 조사가 발표가 네. 됐는데요. 그냥 한 2주 전, 3주 전에 나왔던 갤럽 그 여론조사 지지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과연 한 사람의 네. 지지율 조사인가라고 믿기 놀라셨죠?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2위인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주 문재인 후보를 무섭게 따라붙었습니다. 1주 만에요. 그러니까 10%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16%포인트인가요? 아주 그 큰 표 차이로, 큰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바로 문재인 후보와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른바 이 4주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든 중요한 이제 어떤 후보들 보면 이 4주를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한편에 뒷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지지도의 뒷심입니다. 뭔가 반짝 그 어떤 인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문국현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출마했을 때 그때 반짝 인기를 얻었습니다. 고건 당시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몇 주 못 가고 바로 이제 꺼졌어요. 이게 보면 결국은 어떤 국민적 관심사를 확 받다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컨텐츠라든지 지지도의 뒷심 또 고정 지지층 이런 것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든지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촛불 집회 상황을 보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정말 확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안희정 지사인데 그때 이제 대통합하면서 아주 이 상승폭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한 자릿수에서 20%까지 그렇죠. 갔어요. 22% 갔다가 저때 선의 발언이 딱 터지면서 지지율이 급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15%로 이제 끝을 냈고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한다 이런 것이 퍼지면서 뭐 16%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어떤 저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렇게 공격을 딱 시작하기 하면서 지지도가 급격히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주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통용이 되는데 뭐냐면 4주 동안 지지도가 유지될 수 있느냐, 잘 버틴다. 없느냐에 따라서 저 지지도의 지속성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선거가 한 4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과연 4주를 버틸 수 있을까? 네. 이것에 따라서 대선의 어떤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남희 차장께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19%에서 35%로 16%포인트 올라갔다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4주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30일 버티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럼요. 일단은요, 대세 후보가 되면은 첫 번째 본인도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굉장히 대세론이 커지고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갑자기 상대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는 문모닝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침마다 아침 회의 때 문재인 후보를 비판한다 해서 문모닝이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안모닝도 등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을 비판하는 논평들도 쏟아졌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을 덜 했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측에서도 특히나 박 전 대표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본인도 실수를 안 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워낙 검증 공세 이런 것들이 거세지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도보다는 본인 지지율이 낮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보다 낮아요. 이게 개인기로 여기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결국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지지도는 높지만 개인 지지도는 지금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 어떤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또 반대편의 이야기는 그만큼 개인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또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지지도는 낮습니다. 근데 개인 지지도는 높단 말이죠. 이게 결국 이제 뒷심이 과연 따라주느냐. 왜냐하면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가면 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당이라는 게 조직이거든요. 조직이 버텨주고 어떤 딴 데서 이제 화력을 막 집중 공격을 할 때 당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포화를 던지면서 결국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약하죠. 사실 국민의당 보면 지금 뭐 박지원 대표 이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분이 별로 없을 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받으면 누가 맞서서 지금 맞불을 놔야 되는데 맞불을 놔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민주당은 화력이 지금 세요. 네. 거기서는 막 연달아서 지금 화력을 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이게 상승이 되느냐 아니면 꺾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이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 지금 뭐 김미경 교수의 어떤 서울대 교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딸의 어떤 황금 뭐 이제 그 과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내배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공세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4주를 버티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른 당 후보에서는 이런 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는 보수 우파에 대항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호남 민주당이 이중됩니다. 안철수 뒤에 박지원이 있습니다. 제이법 송금에 그 돈으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문재인 후보 때리기에 열중을 했는데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본인들의 지지층을 흡수해 가니 지금 견제에 나선 건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걸 막아내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잘 막아내는 네. 것도 숙제로 남아 있고요. 제가 갑자기 신조어가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또 자유한국당 발끈하고 홍 지사가 홍 후보가 발끈하는 것도 홍찍문 얘기를 사실 박지원 대표가 먼저 해서잖아요. 네. 홍찍문이 뭐냐면요.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대요. 됩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떤 보수 진영에서 자꾸 보수 후보를 찍고 싶어도 만약에 보수 후보 표를 쪘다가 문재인 후보가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진보적인 그러면 중도적인 안철수 후보를 뽑자 이런 심리가 돌고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심리를 막기 위해서 아마도 굉장히 그 박지원 대표도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많이 만들 겁니다. 여기서 어떤 보수층도 잘 설득할 수 있고 또 진보층도 놓치지 않는 그런 줄타기 전략을 잘 택하는 것이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지도가 재밌는 게요.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지금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네.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빠집니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의 그 어떤 전략은 결국 홍 지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띄워주기. 그러면 띄워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홍 지사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게 쟁점이 되고 이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본인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적폐 세력을 키워줘야지만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4명의 어떤 그런 지지도 보도가 보면 저 사람이 일어나야지만이 내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는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지금 싸움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왜 갑자기 지금 두 후보들이 보수 후보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공략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쪽 지지도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계속 지금 안철수 후보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묘한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지금 형성이 돼서 이 지지율 따먹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홍준표 지사는 사실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고 단일화를 언급했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할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더 많을 거라 보는 거죠. 즉 호남 지지에서 확 빠질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기 때문에 결코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럴 바에야 바른정당을 흡수합병하자 이런 전략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공세 자체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묘한 스탠스는 결국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당하고는 과연 손을 잡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안 후보도 공격하고 자유한국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바른정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찾느냐가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